메타버스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위치를 네, 먼저 일단 제가 첫 순서로 발표하게 될 줄 알고 메타버스에 대해 이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우선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진짜 짧게 설명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해보시죠. 초월 및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세계 및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다시 말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로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증강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의 가상의 물질을 더 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고, 공유하고요. 화면이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했어요. 1분 만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 및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세계 및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다시 말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로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증강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의 가상의 물질을 더 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고, 라이프로깅 세계는 삶에관한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뜻하고,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똑같이 복사해서 디지털상에 구현한 기술이고, 가상 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공간에 살아가는 디지털 세계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증강현실 세계는 현실의 가상의 물질을 띄워서 보여주게 되니까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라이프로깅 세계는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상의 세계에 기록하게 되니까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또한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디지털상에 그대로 복사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이 연결이 되고,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는 아예 현실에서 발생한 일을 가상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현실과 가상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어느 한쪽이 양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메타버스가 중요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메타버스가 이제 영향을 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에서 메타버스의 그 영향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시면 여기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고, 내리다 보면은 언제나 항상 볼 수 있듯이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 기사를 이해하는데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이 기사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런 독거 노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독거 노인이 되면 이렇게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진 기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TV 예능에도 자막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예전 자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청각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주는 그 정도로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밑에와 같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도 자막이 나오게 되고, 예능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옆에 효과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폭탄 표시나 농담 이렇게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자막이 뜨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편의의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의도를 정해주는 그런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메타버스를 만든 사람이 그 세계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만든다면은 그 세계는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협을 이제 대비하면서도 또 이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 방침을 정해주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이 TVN 드라마가 있는데요. 현빈 주연의 영화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게임 속 화면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 주연 현빈이 이 렌즈를 끼고 보는 세상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상당히 게임 세계 같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전투 이런 거를 하는 아이템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당신은 나사르 왕국의 전사에 죽었습니다와 같은 이런 이펙트가 뜨게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 세계관은 전투에 관한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렌즈를 끼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무언가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리가 멀고 또 사회적인 거래 이런 것도 사회적인 행동 그런 규범과는 거리가 먼 오직 전쟁만을 위한 세계인 겁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이러한 방금 말했듯이 처음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그 의도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구글에 있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는 동상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림이죠. 근데 보시면은 뭔가 화려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그레스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구글의 이제 지도와 GPS를 기반으로 한 실제 현실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런 구조물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구조물들의 앞에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땅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소유하게 되면서 어떠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진 않지만 실제로 직접 이동하면서 그거를 이 땅을 자기 소유를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온다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을 빼앗는 경쟁 규칙으로 운영되고요. 앱으로 지도를 보고 실제 공간에 포탈이 나타나면 그 포탈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른바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땅 따먹기와 그런 포탈이 열리면서 이동하면서 자신의 땅을 점점 넓혀가는 것을 기본적인 이 세계관으로 정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이동을 하며 어떻게 할지는 이 플레이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GPS나 이런 서비스가 다른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임으로는 몇 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가 있는데요. 지금도 플레이스토어 인기 순위에 꽤 상위에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과 연동되는 게임은 언제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런 운동에 관한 건데요. 얼마 전에 저도 유튜브 광고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송중기가 열심히 사이클을 타고 있으면서 무슨 노래가 나오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광고지?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 집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이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목표 시간과 뭐 그 목표 칼로리, 뺄 수 있는 목표 칼로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라이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맵을 하나 정해가지고 같이 달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사람들끼리 경쟁의 수단을 추가해가지고 목표치를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야핏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다 뭐 화면 속에서 있거나 혹은 가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하지만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을 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상 세계가 프로그램 안에 그런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 호주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에 보시면은 외관은 정말 특별해 보이고, 그럼 뭐 외관만 특별해 보이지 사실 내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이벤트가 도둑질 이벤트라는 걸 했습니다. 도둑질 이벤트가 뭐지? 하신다면은 그 말 그대로 이 호텔 측에서 사업을 좀 더 키워보고자 해서 그림을 하나 갖고 옵니다. 뱅크시의 유명한 그림을 갖고 오는데요. 여러분, 뱅크시 그림이 정말 유명하고 비싸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서 이 뱅크시의 그림을 걸고 어떤 수단을, 폭력적인 걸 제외하고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니 이 뱅크시의 그림을 훔쳐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게임 같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훔친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성 2인이 직원인 척 연기해가지고 옮긴다 하고 그렇게 해서 훔치게 됐는데요. 4일 만에 이걸 훔쳤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뭐 다른 그림들을, 흥미로운 그림들을 갖고 와서 더 이벤트를 진행했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현실 세계, 아니 꼭 그 가상 세계에서만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가지고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호텔에서만큼은 이 호텔에 묵는 투숙객들은 모두 다 그 궤도 루팡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을 제공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조금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그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코카콜라는 기존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코카콜라 음료를 하나 준다던가, 뭐 그런 전화를 하게 해준다던가, 뭐 이 정도의 이벤트였다면은 이거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텔레포트를 할 수 있나, 지금 기술로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싱가포르는 적도에 있는 이제 매우 더운 나라인데 어떻게 싱가포르에까지 눈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됐나? 이거는 코카콜라의 이 두 개 자판기를 하나에 이렇게 연동돼 있다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일종의 그냥 트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핀란드 이쪽에서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에서 한쪽에 있는 자판기에 눈을 넣으면은 콜라를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눈을 실제로는 그냥 보관이 되겠지만 여기 코카콜라 측에서 싱가포르에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어서 저 안에 담아둡니다. 그럼 그 담아뒀던 눈이 반대쪽에서 그 눈을 넣게 되면 자판기처럼 뚝 하고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싱가포르에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은 눈을 당연히 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눈을 보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이게 삽으로 눈을 넣는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이동이 됐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됐고, 이 사람들은 그런 눈을 통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없다면은 그냥 그 기술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카콜라의 텔레포트 이벤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다음은 스노우와 제페토인데요. 여러분, 스노우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겠지만 스노우는 지금 잘 쓰이지 않습니다. 어플이 인스타그램에 그런 필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스노우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 거를 이 스노우 회사에서도 생각을 했는지 이런 제페토라는 기술을 하나 새로 출시했는데요. 네, 이게 이전까지는 다 돈을 벌려면 현실과 어느 정도 연결을 많이 해가지고 현실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던가 혹은 부동산 혹은 그 아예 현실 속에다가 메타버스를 세계관을 하나 만든다던가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계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는 가상세계에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가상세계 안에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의문들이 항상 따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술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무려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스브스 뉴스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세계에 가려면 자기 모습을 바꿔야 해 3D 캐릭터가 돼봤습니다. 제페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 월드에 도착했습니다. 한 학교 교실입니다. 교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셀카를 찍는 커플, 수다를 떠는 사람들, 특별한 패션 감각을 뽐내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여기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입니다. 에드피토를 2019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요. 유저입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친구들이 서로 못 만나잖아요. 월드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노는 방법이 있어요. 선물 주는 그 방법도 있거든요. 옷이나 머리, 눈 등등 아이템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자기의 눈과 뭐 이런 외적인 그런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게임 내 프로그램 내 재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보석 3개 정도 되고 눈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옷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있어요. 회사 측에서 제공한 것도 있지만 보다 보시면 그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위시리스트라고 저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주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생일 선물 많이 받았어요. 옷이나 메이크업. 시민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많이 하는데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학교 1학년 이 정도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안 들을 때 많아요. 갑자기 막 반말을 하거나 야, 너 몇 살이야? 나 5조 이러고 조금 이럴 때 많아요. 나쁘게 말하면 진상 정도. 여기서 시민끼리 교류는 어떻게 합니까? 월드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의 친구로 만나는 방법이 있고 크루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팔로우로 해서 친해진 다음에 점점 소통 많이 하다 보면 있다고 생각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드라마 소재는
영상을 제가 하나 잘못 넣어서 바로 유튜브로 하나 검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자신이 아바타를 직접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캐릭터를 꾸밀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시민과 함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듯하게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엔 안 나왔지만 직접 이런 아바타와 요소들을 커스터마이징 한 것들을 그 프로그램에 올려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사람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사우 치킨집이 아닌 최사우의 제페토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은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닙니다. 완성된 기술은 아니라서 여러가지 사업적인 것들이 아직 들어갈 요소가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달을 팔고 있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게 법의 협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어떤 기업들은 이 달에 대한 우주의 우선 요소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그냥 개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어찌 보면 거의 우겼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에는 소송을 통해 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축구장 크기 하나당 뭐 5만 원 정도에 하는 가격에 팔아서 달에 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물도 아닌데 강이 자기 거라 해서 물을 판 그 봉이 김선달이라는 옛날 사람과 어찌 보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게 요즘 메타버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부동산을 봤을 때도 지구의 땅이 자기 게 아니죠. 지구의 땅이 자기 게 아닌데 마치 자기 땅이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땅에 해당하는 가치를 측정해서 팝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도 말이죠. 현실에 있는 자기 땅은 다 소유주가 있지만 메타버스 세계에는 아직까지 소유주가 많이 없는 땅도 있고, 그런 땅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은 예전에 어른들이 말했던 강남 땅을 샀어야 됐는데 라는 게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메타버스의 그림자라는 이런 건데요. 책의 내용이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유튜브 영화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다 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떠한 렌즈를 끼면은 사람이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그런 렌즈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합법이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라이센스가 합법인 것도 있지만 불법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초상권 침해와 같은 그런 거를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맘대로 자기가 바꿔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기 아래 보시면은 뭐 낮에 봤던 대리점 매니저입니다. 신상신문은 동시에 가입하지 않고 모르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와 같이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냥 프로그램 조작을 하면서 내가 그 설정했던 캐릭터로 보이지 않고 다른 캐릭터로 보인다든가, 왜냐면 만약에 정말 이런 렌즈가 나왔다면은 그 낀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